자, 오늘 시간에 공법,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용도 지역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의를 합니다. 자,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중에 가장 중요한 꽃이 실은 용도 지역입니다. 자,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은 용어에 대한 숙달 문제입니다. 자, 용도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테마가 건폐율, 용적률, 상한선, 그 다음에 용도 지역의 종류, 이런 게 외우셔야 됩니다. 자, 용도 지역의 지정 및 변경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도시군 기본계획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 고시합니다. 자, 용도 지역은 반드시 전국토 하나만 지정되는 겁니다. 용도 지역은 2개 이상 지정될 수가 없어요. 반드시 용도 지역은 하나만 지정되는 겁니다. 2개 이상의 용도 지역 중복 지정할 수 없다. 용도 지역은 하나만 한다는 거. 중복 지정할 수 없다. 그 다음에 2개 이상의 용도 지구는 가능합니다. 용도 지구와 용도 구역은 중복해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 용도 지역만 중복할 수 없다는 거 놓치면 안 됩니다. 2개 이상 용도 지구는 중복이 지정이 가능하고 2개 이상 용도 구역도 중복해서 지정이 가능합니다. 자, 용도 지역만 중복해서 지정할 수 없다. 하나만 있어야 됩니다. 전 국토에서는 용도 지역이 하나만 있습니다. 자, 2종 일반 주거면 일반 주거, 준 주거면 준 주거, 전용 공업 지역이면 전용 공업 지역 하나만 존재해야 됩니다. 용도 지역은. 자, 이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용도 지역의 지정 절차죠. 자, 용도 지역의 정의는 용도 지역 정의는 시험에 아주 자주 나오죠. 용도 지역이란 뭐냐?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이 지정하는 겁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자,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것을 용도지역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중복되지 않게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것을 토지를 경제적으로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것을 용도지역이라 그럽니다. 자, 용도지역의 지정과 변경은 세부 용도지역으로 나누어서 지정하죠. 자, 세부 용도지역으로 아주 많이 나눈다 했죠. 자, 그래서 그것을 뭘로 결정한다?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 고시를 합니다. 자, 한 필지에 반드시 중복해서 용도지역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자, 용도 지역은 중복하여 지정할 수 없다. 자, 지정권자는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대도시시장까지 지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 대도시장은 인구 50만 명 이상의 시를 대도시시장이라고 하는데 그의 레벨을 자, 광역시, 특별시, 도지사급의 행정 결정권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시도지사는 항상 수험생 입장에서는 시도지사 레벨로 갑니다. 일반 시장 군수가 아니고. 자, 그래서 의견 청취 절차도 거치죠. 도시 지역 축소에 따른 자, 의견 청취 절차를 거치지만 걸치는 건 당연하기 때문에 시험에 안 나옵니다. 자, 안 걸치고 바로 지정할 수 있다. 뭔데? 도시 지역을 축소에 따른 용도 지역의 변경, 도시 지역을 축소한다는 거, 또 축소에 따른 용도 지역을 변경, 용도 지역 변경이죠. 용도 지역을 변경하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위반하는 경우에는 원래 도시군 관리계획은 주민의 절차가 듣는 것이 일반적인데 자, 도시지역 축소에 따른 용도지역의 변경은 주민 및 지방의회 의견 청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도시지역을 확대한다는 것은 의견을 들을 수 있지만 도시지역을 축소할 때의 용도지역 변경은 주민 및 지방의회 의견 청취를 생략할 수 있다. 이 조문을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용도지역 중에 유보용도지역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유보용도지역은 개발을 유보한다 이겁니다. 개발이 가능한데 잠시 보류한다. 개발 가능 지역으로 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유보 용도 지역은 뭘로 생각하고 푼다? 개발 가능 지역. 유보 용도는 개발을 잠시 보류하는 지역입니다. 개발을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개발을 잠시 보류하겠다. 개발 가능 지역으로 외우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유보 용도 지역은 크게 개발은 안 됐으니까 도시지역은 아니겠죠. 그래서 도시지역 밖에서 유보용도지역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자연녹지, 그 다음에 계획관리는 말 그대로 자연스럽게 개발한다. 제한적이나마 개발이 가능한 것을 자연녹지라고 그런다. 제한적인 개발이 가능한 지역을 자연녹지 지역이라고 그래요. 자, 계획관리는 계획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관리지역을 계획관리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는 생산관리가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유보용도지역은 개발이 가능한 지역이 자연녹지, 계획관리, 그 다음에 생산관리가 반드시 들어와야 됩니다. 생산녹지는 개발 유보지역이 아닙니다. 유보용도지역을 생산녹지라고 적으면 안 돼요. 생산녹지가 아니라 뭐다? 생산관리지역이 유보용도지역으로 포함됩니다. 보존용도는 가능한 보존하겠다는 겁니다. 보존용도지역이 보존녹지, 보존관리, 자연환경 보존지역, 보존이 들어가면 무조건 보존용도지역으로 가면 됩니다. 자, 이게 총론적인 용도지역에 대한 설명이고, 이제 도시지역 안에 있는 구체적인 설명을 합니다. 자, 도시지역이란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그 지역에 대해서 체계적인 개발, 정비, 관리, 보존이 필요하답니다. 이게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다. 이게 도시지역이죠.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으니까 도시지역이죠. 그래서 체계적인 개발, 정비, 관리, 보존이 필요한 지역을 도시지역이라고 합니다. 인구가 밀집됐다. 그러면 도시지역이죠. 자, 그래서 도시지역이 세부 용도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았답니다. 도시지역만 지정해놓고 주거, 상업, 공업지역, 녹지지역이 지정되지 않았답니다. 자, 도시지역이 세부 용도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건폐율과 용적률, 행위 제한의 규정을 어디에 따르냐면 보전 녹지지역으로 따릅니다. 당연히 보전 녹지지역 보수적으로 인정해 주겠죠. 자, 그래서 도시지역이 세부 용도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았을 때는 용도지역의 용적률 규정을 적용할 때 보전 녹지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그러니까 항상 세부적으로 용도가 지정되지 않았다. 그러면은 보전 쪽으로 적용됩니다. 보존적으로 적용된다는 것은 자, 가능한 한 엄격하게 인허가를 해주겠다는 거죠. 인허가를 잘 안 해줬답니다. 건폐율 용적률이 작죠. 보존은 20, 80이 기본이죠. 그 한도 내에서만 인허가를 해주겠다는 거죠. 자, 그래서 도시지역이 세부 용도적으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보존 녹지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자, 도시지역에서는 크게 주거지역이 중요하죠. 주상 공로. 그래서 주거지역을 중점적으로 공부합니다. 자, 주거지역이죠.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 보호를 위해서 필요한 지역입니다. 거주의 안녕과 그 다음에 건전한 생활환경 보호를 위해서 필요한 지역. 그 중에 일종 전용지역이 있죠. 일종 전용지역은 건폐율 50, 용적률 100을 기본으로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를 위해서 지정하는 것을 일종 전용 주거지역이라고 합니다. 일종 전용 주거는 반드시 주거환경 보호가 나와야 됩니다. 전용 주거는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게 전용 주거예요. 그 중에 일종은 단독주택 중심으로만 정해집니다. 그 지역의 단독주택만 인허가가 나와요. 그러면 단독주택은 크게 공법상의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중주택이 있습니다. 단독, 다가구, 다중주택만 인허가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단독주택 중심의 주거환경 보호지역을 일종 전용 주거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일종 전용 주거지역 안에서 가능한 건축물은 단독주택은 지을 수 있겠죠. 당연히. 노유자 시설, 노인과 유치원에 관련된 시설 중에 어린이집은 인가가 나옵니다. 어린이집은 괜찮아요. 어린이집은 허가가 나옵니다. 어린이집은 가능하다. 그래서 일종 전용 주거지역 안에서 가능한 건축물은 단독주택과 어린이집 정도는 허가가 나온다. 됐죠? 도시군 계획조례로 인정하는 경우에만 좀 더 넓게 인정합니다. 국토부령에는 단독주택과 어린이집만 가능한데 도시군 계획 조례로 좀 확장할 수 있습니다. 원칙은 안 됩니다. 그래서 도시군 계획 조례까지 가능한 경우는 당연히 공동주택, 연립주택, 다세주택은 일종 전용 주거지역은 가능합니다. 공동주택 조례에서는. 하지만 절대 조례라 하더라도 아파트는 절대 안 됩니다. 아파트는 일종 전용이든 일종 일반 주거지역이든 일종에서는 아파트가 인가가 나오지 않습니다. 아파트는 5층 이상의 건물을 말하는데 일종은 절대 5층이 넘으면 안 됩니다. 빌라까지는 조례로 인정할 수 있다 이거죠. 연립과 다세대는. 하지만 아파트는 5층이 넘어버리기 때문에 일종에서는 절대 아파트가 조례상으로도 인정이 안 된다는 거. 이거 시험지에 나옵니다. 그래서 아파트는 일종에서는 절대 인정하지 않는다. 왜? 층수가 너무 높아요. 아파트는 5층 이상을 아파트라고 그럽니다. 일종 전용 주거에서는 조례로 이해하더라도 아파트는 인정이 안 된다. 조례에 의할 때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정도는 가능하다.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소매점, 1000제곱미터 바닥면적 미만인 것도 가능하다. 그 다음에 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 집회장 정도도 가능하다.
자, 일반 숙박시설, 일반 음식점, 종합병원은 조례로도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일종 전용 주거에 원칙 가능한 것은 단독주택과 어린이집 정도만 인정된다. 조례로 인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파트만큼은 조례도 인정하지 않는다. 일반 숙박시설, 일반 음식점, 종합병원도 일종 전용 주거지역에서는 인정이 안 된다.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자, 2종 전용 주거지역 갑니다. 2종 전용 주거는 전용이니까 여전히 주거 환경을 보호해야 됩니다. 주거 환경 보호하는데 2종이기 때문에 이제는 공동주택까지 지을 수 있습니다. 자, 공동주택은요, 크게 아파트, 연립, 다세대 주택을 공동주택이라고 합니다. 자, 건축법에서는 기숙사까지도 포함이 됩니다. 주택법에서는 기숙사는 공동주택으로 보지 않아요. 이런 것도 다음에 공부를 합니다. 자, 공동주택 일반적으로 아파트, 연립, 그 다음에 다세대 주택까지도 지을 수 있는데 2종 전용이니까 주거환경을 보호하는 거죠. 공동주택 중심의 주거환경 보호지역을 제2종 전용 주거지역이라고 합니다. 제2종 전용이니까 여전히 전용이니까 건폐율은 50이지만 용적률은 이제 50이 추가돼서 150%까지 인정이 됩니다. 자, 그렇지만 2종 전용 주거는 일반 음식점, 도시군 계획 조례상으로도 일반 음식점은 2종 전용 주거에서도 설치할 수 없습니다. 2종 전용 주거는 여기서는 공동주택 중심이니까 아파트도 가능합니다. 아파트 5층 이상의 아파트도 2종 전용 주거지역에서는 가능하다. 하지만 1종은 절대 아파트가 건립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주거지역 중에 일종 일반 주거지역이 있습니다. 자, 일종 일반 주거지역은 건폐율 60, 용적률 200부터 들어갑니다. 자, 일반 주거는 이제는 환경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편리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겁니다. 보호 개념이 아니라 이제는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개념이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자, 편리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역인데 일종이다 보니까 저층 중심입니다. 저층은 4층까지를 말합니다. 자, 4층까지의 주거가 들어있는 것을 일반 주거지역, 일종 일반 주거지역이라고 합니다. 용적률은 건폐율은 60이고 용적률은 200까지 올라갑니다. 자, 그런데 일종 일반 주거지역에서 건물이 가능한 거 4층 이하까지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단독주택, 공동주택 가능합니다. 하지만 일종은 4층 이하니까 아파트는 못 짓습니다. 그러니까 전용 주거지역이든 일반 주거지역이든 아파트는 들어올 수 없다는 거, 일종은 아파트가 안 된다는 거. 자, 기출문제도 나왔죠. 자, 아파트는 일종에서는 아파트는 인가가 안 나옵니다. 아파트는 제외하고 공동주택 중심의 편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일반 주거지역을 지정합니다. 일종 근린생활시설 중 교육연구시설은 이제 일종 일반 주거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교육연구시설,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노유자 시설도 자, 일종 일반 주거지역에서는 가능하다. 자, 도시군 계획 조례로 인정하는 경우만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2종 근생은 일종 일반 주거지역이 아직 안 되는데 동물 미용실 정도는 조례로 정할 때는 가능하다. 원칙은 안 됩니다. 하지만 아무리 조례여도 단란주점, 안마실수서는 조례로도 안 됩니다. 일종 일반 주거지역에서는. 자, 그 다음에 2종 일반 주거지역에 갑니다. 자, 2종 일반 주거는 건폐율이 이제 60, 똑같이 일반 주거 1종과 2종은 건폐율 60이라고 그랬어요. 용적률은 50이 더 추가돼서 250까지 갑니다. 자, 2종 일반 주거는 여전히 편리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건데 중층까지 가능합니다. 중층은 이제 5층에서도 17층 이 정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중층 중심의 환경을 조성하니까 2종부터는 아파트가 인가가 나옵니다. 아파트 지을 수 있어요. 2종 일반 주거지역에서. 그 다음에 3종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3종 일반 주거는 건폐율이 떨어진다는 게 중요합니다. 1종, 2종 일반 주거는 건폐율이 60이었는데 일반 주거지역이지만 3종 일반 주거는 번화가는 번화가예요. 하지만 건폐율만큼은 적다. 저 건폐율이 50%까지 갑니다. 그래서 건폐율 딱 하면 1종, 2종 전용은 50. 1종, 2종 일반 주거는 60. 하지만 3종 일반 주거는 다시 50으로 가더라. 이거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3종 일반 주거는 건폐율이 50이고 용적률은 300%까지 인정이 됩니다. 높이는 지을 수 있어요. 자, 중고층 주택 중심의 편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게 3종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자, 3종 일반은 중고층이죠. 고층 아파트도 들어옵니다. 일반 주거지역은 주택의 층수에 따라 1종, 2종, 3종으로 세분합니다. 일반 주거는 저층, 중층, 고층 중심의 편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조성을 하는 겁니다. 자, 일반 주거지역은 저층, 중층, 고층의 편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전용 주거는 쾌적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단독주택 중심이냐 공동주택 중심이냐 그것을 자 쾌적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환경을 보호한다 그러면 전용 주거지역 자 환경을 조성한다 그러면은 일반 주거지역으로 가시면 됩니다. 자, 3종 일반 주거지역 안에서 가능한 건축물. 자, 3종 일반 주거는 거의 자, 주택가인데 상업지역도 같이 있는 지역을 거의 3종 일반 번화가죠. 자, 3종 일반 주거지역 편리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3종이죠. 자, 그래서 위험 저장 시설 중에 액화가스, LPG 가스를 말합니다. LPG 가스 취급소 판매소도 3종 일반 주거지역에서 가능합니다. 자, 액화가스 취급소 판매소도 3종 일반 주거지역에 가능하다는 거. 그 다음에 3종 일반 주거지역에서는 안 되는 건축물 있죠. 자, 2종 근생 중 아직까지 단란주점은 주거지역에 들어오면 안 됩니다. 자, 문화집회시설중 관람장 이것도 주거지역에서는 인정이 안 됩니다. 자,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은 전염병원이나 또는 정신병원을 격리병원이라 부릅니다. 격리병원이죠. 자, 격리병원과 그 다음에 요양병원을 구별하셔야 됩니다. 요양병원은 격리병원이 아니에요. 격리병원은 전염병 관련 시설, 그 다음에 정신병원 관련 시설은 주거지역에 들어오면 안 되겠죠. 격리병원은 일반 주거지역에 제한된다. 그 다음에 업무시설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 합계가 4,000제곱미터, 4,000제곱미터는 자 3종 일반 주거지역에 들어오면 안 됩니다. 3,000제곱미터 미만까지만 가능합니다. 바닥면적이 4,000제곱미터는 들어오면 안 된다. 바닥면적이 3,000제곱미터 미만까지만 가능하다. 자, 다음은 준주거지역입니다. 준주거지역. 주거지역에서 마지막 항목이 준주거지역이죠. 자, 준주거는 건폐율 70%, 용적률 500까지 갑니다. 주거지역 기능을 유지로 일부 상업과 업무 기능까지 들어올 수 있는 지역이 준주거지역이다. 자, 준주거지역 안에서 가능한 건축물은 관람석 면적이 1,000제곱미터 미만인 체육관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준주거지역에 하더라도 안 되는 건물 있죠. 자, 단란주점, 고물상, 격리병원, 일반 숙박시설은 준주거지역이라 하지라도 들어오면 안 된다. 자, 단란주점, 자, 고물상, 격리병원, 일반 숙박시설은 상업지역에 있어야겠죠. 자, 고물상은 관리지역에 있어야겠죠. 자, 준주거지역이라도 이런 건물은 들어올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파트 건축이 가능한 지역은 2종이면 무조건 가능합니다. 2종 전용지역, 2종, 3종 일반 주거지역, 준주거지역은 아파트가 가능하다. 1종은 안 돼요. 2종부터 가능하다. 상업지역은 당연히 아파트가 가능합니다. 그 중에 상업지역 중에 중심, 일반, 근린지역은 아파트가 가능한데 유통상업지역은 아파트가 안 된다는 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준공업지역은 아파트가 가능해요. 자, 그러면 아파트가 안 되는 지역, 다시 1종은 무조건 아파트가 안 됩니다. 1종 전용지역, 1종 일반 주거지역은 아파트가 되지 않는다. 자, 상업지역 중에 유일하게 유통상업지역은 아파트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공업지역은 전용 공업지역, 일반 공업지역은 아파트가 건립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도 아파트 건립이 안 됩니다. 도시지역에서는 1종 전용과 1종 일반 지역은 아파트가 건립이 안 된다는 거. 1종은 안 됩니다. 자, 이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단독주택 건축 제한이죠. 단독주택도 유통상업지역과 전용 공업지역은 주거지역이 들어오면 안 됩니다. 유통상업과 전용 공업지역은 단독주택 자체가 안 된다. 자, 일종 근린생활시설 모든 용도지역에서 전면적으로 건축이 원래는 허용됩니다. 일종 근생은 반드시 주거지역에 있어야 할 조그마한 시설을 말하죠. 이 모든 용도지역에서 일단은 원칙이 인정된다. 자, 2종 근생은 전용 주거지역, 보존 녹지, 자연환경 보존지역에서는 건축할 수 없는 게 원칙입니다. 이상 주거지역에서 자, 주거지역 1종 전용, 그 다음에 2종 전용, 그 다음에 1종 일반 주거, 2종 일반 주거, 3종 일반 주거, 준주거지역까지 연습을 했습니다. 반드시 반복해서 아파트 또는 건물이 용도가 가능한 지역, 건물이 제한되는 지역 이런 것을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건축물 용도를 제한하기 위해서 용도지역을 지정하는 거니까 건축물이 용도가 제한되는 경우를 반드시 시험에 물어봅니다. 힘들더라도 반복해서 용도지역 건폐율과 용적률, 각 용도지역에 각 주거지역에 건축물이 제한되는 용도 이런 것을 반드시 숙지하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상업지역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